이준석 대표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준석 제가 청년이기도 하니까 이준석 대표님한테 청년이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준석 대표님뿐만 아니라 청년을 외쳤던 정치인들이 청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청년이라는 슬로건을 걸어서 결국에는 새로운 당을 만들었고 당대표가 됐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헤게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진짜 청년은 어떤 존재인지, 청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 궁금하고, 아까 성역화 얘기가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이 또 생겼는데, 성역화는 경계해야 될 건 맞는데 성역화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준석 대표님께도 방금 성역화가 적용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준석이 성역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맨날 인터넷 가보면 뜯어보고 싶고 맛보고 즐기는 게 이준석 욕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글쎄요, 청년이라는 말, 놀랍게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청년 정치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저한테 만약 청년 정치인 하라 그러면은 꺼지라 그랬습니다. 예, 보통 청년 정치라는 걸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쓰냐면요, 너는 나이대가 젊으니까 청년 정치를 해, 이런 말은 뭐냐면 마이너리그를 만듭니다. 너는 청년 일자리 문제와 청년 무슨 문제를 다루고 뭐 청년 무슨 문제 다루라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거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국적인 일자리 문제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그러니까 독립시켜서 고민할 수 있느냐.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 시장이 좋아지면 청년 일자리로 늘어나는 거지, 청년 일자리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청년 일자리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자꾸 그걸 요구하면은 희한한 해법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공무원을 늘리는 거죠. 네. 20대 30대가 취업할 수 있는 공무원 자리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특정 세대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모든 세대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제가 좀 날카롭게 얘기하자면은 아마 이준석이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들을 체크 안 하셨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청년 정치를 거부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에서도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직위를 따로 뽑거든요. 한 번도 거기 나간 적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당대표 선거만 나갔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은 1,000만 원 내면 나가고 당대표는 1억 내야 나가거든요. 제 주머니 털어가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제 스스로 마이너리그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그 안에서 양육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청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으시면요, 청년끼리 뭉치지 마세요. 저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예. 청년끼리 왜 아픈지 설명하지도 마시고요, 메이저리그에 들어오겠다고 결심하셨으면요, 그냥 창업가끼리 모이시고요, 청년 창업가끼리 모이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항상 좀 망각하시는 분들이 청년이라는 걸 권력화하기 위해서 청년 모임 많이 만들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오늘 좀 도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직접 메이저리그 가시라. 왜냐하면은 전혀 경쟁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야구 볼 때 메이저리그가 재밌는 건 뭡니까? 20살짜리부터 40살짜리까지 같은 룰로 경쟁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20대 야구, 30대 야구, 40대 야구 이런 거는 동네 축구 가면 있어요. 뭐 시니어리그, 40대 리그, 30대 리그 이런 거, 그런 거 재미없잖아요. 메이저리그에 놉시다 전부 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거의 제 인터뷰에도 이준석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이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청년이라는 말을 붙이는 순간 너는 마이너리그야라는 거를 우리 정치에서 그냥 시인하는 셈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준석이 그리고 김재섭이 저희가 청년 가산점을 받아서, 가령 청년 가산점을 받아서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나와서 청년 가산점 받아서 당선된 거 아닙니다. 저는 특히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에 0세부터 100세까지 계시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청년으로 가두는 거는 저는 우리 도봉구 유권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그 얘기는 청년이라는 이야기로 저를 정의하면 바로 반대를 하고 욕을 하게 되고요. 정치인들 이런 식으로 세대라든지 성별로 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게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청년 정치인이라고 저희를 프레임을 한다 그러면 청년 정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성 정치인들에게는 여성의 이야기를 하길 바라겠죠. 그렇다 그러면 청년 여성은 어떻습니까? 청년과 여성의 동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 장애인이라는 카테고리 하나 더 받는다 그러면 너는 장애인이고 청년이고 여성이니까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다 쪼개다 보면 결국 개인 하나가 남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치인들은 사실은 본인이 가진 어떤 사회적
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정치를 정의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자분이 그러셨어요. 의사인데 기자를 하려면 나는 기자인 거지 의사가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 정치를 할 거면 나는 정치인으로서 생각을 해야지 의사의 아이덴티티를 놓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의 아이덴티티는 내 안에 녹아 있겠지만 내가 그걸 계속 움켜쥐고 있는 한 나는 좋은 정치인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정치계를 꿈꾸는 의대생이 있다면 국가와 국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 없이 내가 의료계를 바꿀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하거나 혹은 내가 권력을 잡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건 저는 옳지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 정치라는 말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요. 청년 정치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겁니다.